시간에는 필수 시청 이렇게 했는데 홍수 상수 피해에 대해서 영어로 프론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왜 중요한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홍수 분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프레싱 플라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막 폭우가 시작하면은 굉장히 빨리 불과 수분이나 2시간 만에 물이 불어나는 홍수를 말한 거고요. 리버린 플러딩이라고 하는 거는 큰 강과 같이 폭우 후에 보통 6시간 정도 경과해야 강 방죽이라고 하죠. 그 강 방죽에 물이 쭉 차는 그런 홍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만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홍수는 왜 일어나냐? 그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홍수는 헤비 레인폴 폭우가 오는 경우가 있고 해변가 같으면은 큰 파도 킹 타이드라고 그러죠. 그런 곳이 있겠고 그다음에 사이클론을 동반하게 되면은 그 스톰 서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있고 또는 그 추운 지방 같으면은 눈사태 그 눈이 녹으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댐의 그 수용 용량을 벗어나서 일부 물을 방수라고 하는데 방류입니다. 방류. 그때 이제 홍수가 되겠습니다. 기상학적인 측면에서의 그럼 호주에서 특히 홍수가 나는 이유는 라니냐라고 해서 그 호주 기상청에서 설명한 자료인데 여기 호주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건 그 뜨거운 공기가 있겠죠. 그런데 라니냐라고 하는 그 콜드 뷰라 할까요? 콜드 이벤트라 할까요? 그 냉기류가 그 저쪽 태평양에서 호주 쪽으로 날아오게 되면은 이곳이 지금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 날미가 부딪히면서 여기 이제 공중에 있는 것들 동운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기류들이 폭우로 변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요 호주의 밑에 요거는 S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Southern Annual Mode라고 돼 있고 이런 곳이 있고 또 하나 여기 IOD라고 여기 인도양이기 때문에 여기 인디언 오션 다이폴이라고 가지고 고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홍수 상수 피해 지역에서 사는 집이 문제냐 하면은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은 100년에 한 번 나오든 50년에 한 번 나오든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지만은 그 홍수 지역은 우선 일단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집 그러니까 인슈런스를 들 수가 없거나 안 들어주거나 아니면 들어두더라도 프레임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홈 밸류에이션 입장에서 집값이 통상적인 똑같은 조건에서라도 그 지역이 홍수 상습 지역이면은 집값이 로우 밸류가 되겠죠. 상당히 그 프로퍼티를 산다든지 판다든지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호주 과거 1852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 사이에 160년 사이에 10대 가장 최악의 홍수 지역이 어디였냐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곤다다가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첫 번째는 이것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가 났던 홍수로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1852년에 여기 모란비치 리버라고 했는데 이 리버가 어디냐면은 참 발음하기 힘든데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란비치 리버 여기 지역이 지나가는 곤다가이라는 루럴 에리어에 홍수가 나가지고 1850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호주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인명피해 얼마나 났길래 인명피해가 났냐 하면은 89명이 사망이 났어요. 그래도 89명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가 있는 홍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852년 하면 그 타운 전체가 인구 전체 해봐야 250명인데 거기에 3분의 1 이상이 89명이 사망했고 모든 집이 다 날아가고 딱 집 3채만 남고 다 흡수로 버렸다고 하고 요 지역이 어딨냐면은 시드니 남서쪽에 그 390km 떨어진 그 작은 타운입니다. 루랄 에리어가 이제 와가와가인데 그 루랄 에리어 옆에 와가와가 부리는 그 지역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떨어진 군과다이입니다. 근데 군과다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란비치 리버가 지나가는 그 선에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난 다음에 전체 타운이 높은 지역, 하일랜드로 옮겨서 지금은 괜찮다고 한다고 그러죠. 무린비치 리버 오늘 좀 더 살펴보고 진행하겠어요. 이거는 머리 리버라고 해서 이건 빅토리아주의 멜버른 쪽에 있는 큰 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500km 정도의 큰 길이의 강인데 이건 비단 빅토리아주만 있는 게 아니고 빅토리아주하고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경계선에 쭉 흐르고 이게 다시 저쪽 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 그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총 길이가 연장 길이가 2,500km가 넘는 커다란 강인데 그 한 강에 그 말할까 기류 작은 강이랄까요. 그것이 이제 모란비치 리버가
나온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게. 그래서 이쪽은 빅토리아주고 강 넘어서 저쪽은 뉴사우스웨일즈 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선이 나와가지고 여기 좀 모란 밑이라고 하는 거는 요 강입니다. 요 위치로. 예? 요 강에 위치해 있는 요쯤에 아까 만들어 와가와가 루라에레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옆에 지금 말씀드린 원다가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역이 설명될 부분 홍수 피해 상습 지역은 어디냐? 브리스벤이 말하자면 퀸즐랜드의 그 캐피탈 시티죠. 그래서 브리스벤이 뭐 골드 코스도 있고 풍광은 아름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명심할 거는 그 홍수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호주 역사상 치악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치악인 곳이었다. 2010년도에 10월부터 2011년 1월 그 두 달 사이에 10년부터 11년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죠. 큰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액이 호주 달러로 24억 달러. 호주 달러 24억입니다. 퀸즐랜드의 약 20개 타운에 걸쳐서 그 약 주민 20만 명 이상이 그 대피, 에바큐에이션, 피난, 대피 소동을 벌였다고 해요. 그러면 카테고리 1 사이클론 타사라고 하는 것이 그 퀸즐랜드 북부 그쪽으로 강타하는 그 사이클론이 나타나가지고 홍수가 피해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피해 결과가 뭐냐면은 2만 8천 채의 가옥이 침수됐어요. 그러니까 또 1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 주민이 그 전기 없이 그 전기가 산전되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요때 전 인명사고는 35명이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브리스벤 리버가 있어요. 리버 관련해서 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CBD 안에까지도 그 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때는 여기 퀸즐랜드의 그 크레먼 앤 피크 다운이라는 지역에서 1916년에 홍수가 났는데 이 크레먼트라는 지역은 말하자면 그 당시 그 금광이 있던 지역이에요. 금광, 골드 마이닝.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3번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지금 3번에 오다가 돼 있죠. 요거는 여기 옆에 해안천에 맥케이가 있는데 맥케이에서 한 274km 서쪽 위치한 타운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의 피해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전체 주민이 그때 당시는 1,500명이었는데 65명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인구 대비해서 많이 죽은 거죠. 그다음에 10,000개의 그 가축이 죽었고, 그런데 이 지역도 홍수 이후에는 전체 타운이 높은 지대로 이전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어디냐? 멜번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 1934년도에 48시간 동안 계속 연속해서 폭우가 내렸는데 142mm 강우량이 나왔는데 뭐 많이 온 지역보다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건 아니죠. 집스랜드라는 그 지역. 이건 어디냐면 멜번에서 동쪽입니다. 집스랜드 지역에서 같은 기간에 350mm가 강우량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피해 상황은 건물 400개 이상과 6,000명이 그 대피 소동을 했고 18명이 떠내려갔고 18명이 또 건물 붕괴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이상이 인명피해가 나온 거죠. 브리즈벤 다음으로 멜번이라는 도시도 그 홍수가 나면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다시 퀸즐랜드로 가가지고 퀸즐랜드 입스위치라는 지역 1893년도에 홍수가 났고요. 그때 사이클론 버닝용이라고 하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24시간 폭우가 내려가지고 무려 914mm 그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914mm입니다. 상당한 양이죠. 하루 만에. 그래도 그 결과 다리하고 철도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35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원인은 브리스벤 리버의 강둑이 무너져가지고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블랙 페브러리 플러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1893년 2월 달에 났다고 해가지고 블랙 페브러리 플러드라고 통칭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브리스벤 리버가 지나는 쪽에는 홍수범 지도이다. 저기 상습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로 소개드릴 때는 그 브리스벤, 케인스, 타운스빌 세 지역이 한꺼번에 1927년도에 그 사이클론으로 해서 인해서 폭우가 나와가지고 그 사고가 났던 것인데 47명이 사망하고 가옥 16채가 파괴되는 사고가 나왔습니다. 손실 금액은 어쩐지 모르지만 30만 파운드로 영국 달러로 수용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는 이거는 타스마니아 지도를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써 있죠. 이것도 광산 지역 도시인데 주석이 나왔던 거 광산 도시입니다.
이때 3일 동안 그 거친 폭우로 500mm 강우량이 나서 기록되면서 그 인근의 그 댐과 강이 범람했어요. 그래가지고 3,500명이 대피하고 35개 다리가 무너지고 1,000개의 가옥이 손실됐습니다. 이 결과로 22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됐다. 헌터베리, 뉴사우스웨일즈의 헌터베리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헌터베리 지역이 지금 8번하고 됐죠. 잠깐만. 자, 여기죠. 8번하고 됐죠. 그 헌터베리하고 헌터 리버가 또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우선 와가지고 4만 명이 대피하는 저게 속도가 더 있었고, 그다음에 5명이 구조 과정에서 정의 감전으로 사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싱글레톤과 메이틀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건 어디냐면은 여기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좀 8번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헌터베리 주변에 40개 타운이 이제 4만 명이 대피 수동을 입었다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싱글레톤 메이틀랜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천명이 또 대피를 했고, 그래서 토탈 두 지역에서 9명이 사망하고 59개 가옥이 파괴됐고 5,200개의 가옥이 침수가 됐다. 다시 이제 퀸즐랜드로 와서, 자, 브리스벤이 1974년도에 무려 3주 동안 그 계속 비로 인해서 그 브리즈벤 그 CBD 시티를 관통하는 그 브리즈벤 강이 있는데, 그 방중이 넘어가가지고 그 브리즈벤 그 시티 도심 지역과 주변 도시 입스위치, 빈리, 골드코스트가 침수가 돼서 16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하는 손실액이 9억 8천만 달러, 호주 달러로 입었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퀸즐랜드의 골드코스트에 하면은 그 해안가에 건설된 도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1974년도에 침수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브리스벤 자체 이거 시티도 기록이 되어 있고, 입스위치 뭐 이런 거 지역도 피해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순서 혹스베리하고 조지리버는 이제 다시 이제 그 뉴사우스웨일즈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지도를 가져오면은 시드니 하버 말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혹스베리 리버가 있고, 남쪽으로 오면은 거기 조지 리버가 있습니다. 1980년도의 이야기인데 24시간 동안 폭우가 나와서 강우량이 327mm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강우량이 250mm를 초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집이 10,000채 이상이 가옥이 피해를 입었고 교통 마비가 심각했었습니다. 특히 혹스 리버가 그 수위가 10.8m 수위가 올라갔고, 조지 리버는 4.5m의 그 수위를 기록해서 6명이 사망하고, 추정 피해액은 2011년 기준으로는 1,500만, 2억 2,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1980년도 홍수 피해가 났던 연도 기준으로 하면은 호주 달러 3,500만 달러인데, 이거를 2011년도 정도로 기준으로 보면은 2억 1,500만 달러의 맨 밑에가 빅토리아 주가 되겠고, 여기는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되겠고, 여기 퀸즐랜드인데, 여기 좀 번호로 쭉 붙어다시피 지금 설명드리는 그 피해, 호주의 10대 최악의 홍수 피해 지역이 있었던 곳을 소개를 드렸어요. 홍수가 날 수 있는 그 지역을 표시를 했어요. 그 진한 지역 파란색일수록 그 심각도가 큰 데고, 엷은 컬러가 있는 거는 좀 마이너 내지 모더레이트 호르딩 에리아인데, 아무튼 빅토리아 주는 그 멜번뿐만 아니라 그 우회 지역에 세파터리니 뭐 요새 딴 지역에 뭐 그랑이라는 지역이니 뭐 이렇게 아주 홍수 경고 지역이 나온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있고,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은 시드니 지역 외곽 지역에 이렇게 있고, 그 외에 많은 그 아토백에도 홍수가 날 수 있는 잠재적인 지역이 많이 표시됐죠. 그다음에 퀸즐랜드 지역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났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이 넓다 보니까 범람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통계가 이제 2011년까지 해서 1852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홍수인데, 이걸 종합 정리를 하면은 900명 이상이 총 들어서 그 사망을 했고, 이제 한 150, 160년 동안 거친 거죠. 1,300명이 부상했다고 나와 있고, 그 피해액으로는 50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6월 말까지 2026월 말까지 기준했을 때 자료 나온 걸 봤어요. 이게 보면은 추가로 167명이 죽었습니다. 중에서 주별로 봤을 때 퀸즐랜드가 제일 많고 95명,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즈 48명, 그 다음에 빅토리아주가 9명, 그 다음에 노던 테리토리 8명, ACT 오스트리안 캐피탈 시티죠. 여기 2명이고, 타스마니아가 1명, 웨스턴 오스트리아주가 2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과거 160년 동안에 900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로 2011년 이후로 금년까지 10년 동안 디케이드 동안에 167명이 추가로 사망자가 나온 거죠.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지역에 대한 지역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또 이주를 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이제 참고로 홍수 상습 지역에는 보험 프리미엄이 비싸다. 또 집값이 로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경고를 드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